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칼럼 올려드린 거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간단한 팁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항상 매번 같은 내용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칭범주의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고요. 저희 실장님이나 직원이 상담을 해도 제 목소리 확인하실 때까지 절대 금전거래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카톡 찾아서 요 단일 노트로만 저희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카톡 괜히 찾는 것보다 요 가입 폼 있죠? 요 폼에다가 그냥 신청 남겨주시면은 가장 안전합니다. 동영상 보셔도 항상 이 동영상 하단에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 있으니까 이 폼을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0.4% 하락하고 나스닥이 또 밀렸죠. 나스닥이 2.7% 이렇게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이제 시작부터 그냥 하락 출발해서 내내 약세 구간으로 진행이 됐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금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리 인상 일축해버렸는데 당연히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곳이 FOMC고 그쪽에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 아이고 이거는 아직 멀었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물가 안정화되고 하는데 3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3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당겨질 수도 있으니까 그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일단 최대 고용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고용 부분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단 더 나아지겠죠. 지금보다는 내년 이맘때가 1년 뒤가 더 나아질 것이고 내후년이 더 나아지겠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특별한 이번에 그 전염병이나 아니면은 이 자연재해 같은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해서 큰 위기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지금 워낙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회복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이제 어떻게 발언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리고 16일에 또 이제 3월 FOMC까지 같이 있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시장에 좀 친화적인 발언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대형 은행들 규제 완화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연장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양호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좋은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면은 제일 좋은 거고 오늘이면 제일 좋은 거고 16일 FOMC 이후에라도 제일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다 주면은 증시에는 이제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펙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4월부터 이제 1일에서 50만 배럴 얘기가 나왔었는데 4월 이후로 미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유가가 안정적인 가격권까지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60달러 위쪽이죠. 50달러 위에만 있으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가격권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 오늘 중국 양해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협이 먼저 개막을 하고 내일은 전인대입니다. 11일 날 폐막이니까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중국에서 이슈가 들려올 수 있다. 해당 이슈에 따라서 시진핑의 입지 강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지수 오늘 미국 시장 영향력으로 좀 밀렸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냥 21선 못 넘어가고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 21선 있는 구간을 계속 올라갔다가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렇다고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지루하게 흘러가니까, 그리고 지수는 조금 묶어놓는 것 같은데 갑자기 종목들 동향에서 기술주라거나 기존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는 이쪽 관련주들을 조금 수급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제 쭉 이제 하락을 이끌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시대의 흐름이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 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해서 계속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끝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망은 좋은데 주가를 눌러? 그럼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눌렀다고?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밑에서 조금 더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망이 좋지 않은데 하락을 한다. 그건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전망하고 상관없이. 혹은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이슈가 소멸됐다. 그래서 밀렸다. 이런 거는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 전망,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밀렸다. 그거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레버리지 물량 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B2라고 하죠. 돈 빌려서 이제 그냥 대출도 아니고, 이제 뭐 신용에다가 뭐 스탁론 뭐 이런 뭐 레버리지 몇 배수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조심하세요, 이제 줄이셔야 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금지인데, 이런 물량을 조금 털어내고 가기 위해서 지금 좀 과하게 좀 물을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신용 그리고 이런 스탁론 이런 물량으로 매수한 거는 조금 털고 가기 위해서 성장주들 일부러 좀 고의적으로 좀 과하게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하네라고 생각하시고보다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과하게 눌려 있다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죠. 매수해봐야 어차피 매도 나올 거고, 매도해봐야 또 매수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이 오늘 조금 매도가 좀 나왔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코스닥 좀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코스닥은 매수 우위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좀 많이 줄여놨었는데,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장 막판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이제 매도했던 부분을 조금 청산하고 풋옵션을 살짝 이제 매수로 전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요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리스크 관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하락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출렁이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할 물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리스크 관리 정도고, 포지션 자체가 지금 방향성 자체는 윗방향인데 엄청난 강세가 아니고 여기 기껏 해봐야 여기에요. 여기 2150 부근까지 가거나 아니면 여기 살짝 돌파 시도 나왔다가 말거나 이 정도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세도 아니고, 아래쪽으로는 재미있는 게 보통은 하방향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가져가는데, 밑에 하락 포지션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도 여기, 아래로 내려가도 여기에요. 지금 갇혀있는 구간이니까 뭐 잠깐 흔들리는 정도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금 950포인트 넘어갈 때까지는 좀 쉬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950 넘어가서 안착되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1000포인트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뭐 쉬는 구간 21선 위쪽에서 좀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스틴 공장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쉬어가는 구간 만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뭐 함께 쉬었죠. 그냥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뭐 그 금융주들이 좀 좋은 편이고,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가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장주 자체에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요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좀 쉬어가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하락폭이 커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저 부분이 반영되면은 거의 한 1.8에서 2% 가까이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오늘 우리 시장 잘 버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파라다이스라던가 뭐 이런 GK 같은 이 종목들 보면은 오늘 기존에 이렇게 어제 돌파했습니다.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위쪽으로 올라서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위쪽으로 아예 그냥 뭐 치고 달리는 모습입니다. 19,000원이 저항이고 17,500원만 유지되어도 되고 이격은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19,000원 위쪽으로 가면 19,000원 돌파해서 안착하면 혹은 쉴 때는 요 18,000원 이하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GKL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아주 뭐 불을 뿜었죠. 어제 좀 약했었기 때문에 그 파라다이스에 비해서는 GKL이 좀 약했죠. 기존에 많이 올라왔다가 쉬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호한 모습이고 GKL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탄력 있게 좀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 거래량 잘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영향을 미쳤는데, 자, 강원랜드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마카오랑 중국이랑 본토 간 격리 해제 뭐 이런 뭐 카지노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이제 유통주들 그리고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 그리고 뭐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이슈들인데 양회 앞두고 이런 종목들 뭐 관심 갖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미리 좀 올랐다, 선반영도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뭐 진에어라든가 이런 항공주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중국이 빠르게 이제 코로나에서 탈피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코로나에서 해방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방이 됐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여기에 좀 플러스 알파로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제이 콘텐츠나 뭐 펜엔터나 뭐 이런 종목들 잘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이 콘텐츠 뭐 과거부터 뭐 좋은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좀 예상 밖에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눌려 있었는데 결국은 갈 놈은 가는 거죠. 그리고 펜엔터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이미 뭐 작업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는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뭐 지리산 얘기 꾸준히 말씀드렸고 요 62선 부근에서 관심 가져보면 괜찮다라고 뭐 언급드렸었죠. 그리고 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뉴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바로 21선 회복해주는 모습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10,000원대를 회복하면서 11,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도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덱스터 어제 7,000원 돌파한데 오늘 한 차례 더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쉴 때 매매를 해야겠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오른 다음에 한 차례 휴식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가 이제 뭐 좋은 모습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상도 받고 하는데 SM 라이프 디자인이 좀 관련이 좀 돼 있으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굳이 뭐 이쪽을 매매하기보다는 뭐 덱스터나 이렇게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쉴 때 보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 소비를 지니뮤직까지 볼 수 있겠네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도 이제 요까지 이제 중국 관련인데 텐센트랑 이제 VR 사업 협업한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그룹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포스코 2018년에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영토 어모에서 이제 이 리튬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가치가 현재 최근에 리튬이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현 시세를 적용하면은 뭐 35조에 뭐 육박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좀 과장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가치가 오른 거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가 어제 오늘 이렇게 멋진 모습 보였는데 추격 매수할 거 아닙니다. 기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좀 쉴 때 그때나 보시는 거고, 굳이 철강주 포스코를 매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 약간의 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런 거 추격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주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포스코 ICT, 포스코 강판, 뭐 포스코 케미칼까지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효성 첨단 소재 기존에도 이제 계속 이제 실적 기대감 부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하고 효성 TNC하고 뭐 같이 보면서 이제 종목들 좋아진다, 이쪽 기업들 좋아진다 말씀드렸으니까 효성 첨단 소재 먼저 갖고 효성 TNC가 아직 조금 21선 회복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뭐 사망자 발생했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35만 원 구간을 이탈을 했는데 요게 좀 잠잠해지면은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모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흥행 나오냐에 따라서 반등 요인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5만 원을 만약에 이번에 공모에 성공해서 흥행에 성공한다고 35만 원 회복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 3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이제 이렇게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이슈로 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건가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라도테닙이 러시아에서 임상상상 이제 뭐 실패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오늘 하한가를 들어갔는데 그동안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기대감을 크게 모으지 못하면서 이미 뭐 많이 밀려 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관련주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코로나 쪽 치료제나 뭐 백신 개발하는 기업들 너무 늦게 개발하는 기업들 주의하시고, 자꾸 지연되거나 하면은 이제 뭐 일상 들어가고 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코로나 시대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었을 때나 개발할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관심 가질 필요가 좀 없지 않느냐,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죠.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좀 리스크를 좀 줄이는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보통 저희 시황 영상은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영상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추가적인 영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구독 다 신청하셨겠죠? 이제 구독 신청하시고 이제 옆에 종 모양인데 그 종 모양 표시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이 정식으로 올라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라오는 시황 외에도 플러스 알파 이슈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숫자 3 눌러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의미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숫자 3이 그냥 잘 봤습니다라는 뜻을 그냥 편하게 그냥 표현하시는 거고, 3을 여러 개 누른 것도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3을 여러 개 뭐 33333 이렇게 누르신 분은 그 정도로 잘 봤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희도 힘내서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더 많은 내용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